자, 그러면 이번 CI/CD 파이프라인 관련해서 저희가 크게 두 가지 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 파스 환경에서 왜 CI/CD가 꼭 필요하냐, 이거 반드시 들어가 줘야 되냐, 예, 이거에 대해서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아코디언에서 어떻게 저희가 가시화된 굉장히 쉽게 파이프라인을 만들고 관리할 수 있는 CI/CD를 어떻게 우리가 제공해 드릴 수 있고, 어떠한 차별성이 있고 어떠한 장점을 제공해 줄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파스를 구현을 하게 되면 CI/CD가 항상 따라붙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쿠버네티스 기반의 컨테이너 플랫폼을 인하우스에서 구축하든 아니면은 저희 회사에서 하고 있는 아코디언과 같은 랩핑한 솔루션이든, 보면 이제 파스 환경을 제공해 줄 때 이 CI/CD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많이 고심을 하십니다. 왜 고심을 많이 하시냐? 랩핑한 솔루션들에 보면 이게 CI/CD 솔루션들 자체 같이 번들이 돼 있으면 되는데 별 없어요. 예, 없고 별도로 이게 CI/CD 파이프라인을 구축을 하셔야 되는데, 일각에서는 이거 안 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예, 이렇게 많이 말씀을 하십니다. 안 하셔도 됩니다. 안 하셔도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게 좀 진정한 파스라고 할 수 없는 어떤 상황들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상황들이 벌어지고 왜 CI/CD가 파스 환경에서는 반드시 필수적으로 필요할 수밖에 없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파스의 목적이 뭡니까? 먼저 번 세션에서도 제가 10월 둘째 주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IaaS의 목적은 서버와 스토리지 네트워크와 같은 인프라를 자동화된 방식으로 할당해 주는 게 목적인데, 파스는요, 그 위에 탑재되는 소프트웨어까지 자동으로 할당을 해주는 게 주 목적이에요. 예. 그래서 이 소프트웨어까지도 우리가 머신을 자동으로 할당하듯이, 예, 배포, 관리 이런 부분을 다 자동화된 방식으로 배포를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예. 근데 여러분은 알겠지만 애플리케이션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애플리케이션 종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수많은 애플리케이션들이 빌드하거나 배포하거나 관리하는 방식이 다 다릅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이를 자동화된 방식으로 배포하고 관리를 하고자 하는 어떤 파스의 목적을 달성을 하려고 하면, 예, 이 수많은 이 소프트웨어, 이런 레이어들을 어떤 추상화된 모양의 표준 형상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어떤 것들이 필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예, 다음 장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그래서 제가 여기 좀 쉽게 더 추상화된 표준 형상이 필요하다는 거를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이사하는 거를 제가 이 사진을 가져왔습니다. 자, 왼쪽의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왼쪽이 과거에 우리가 이사를 했던 방식입니다. 예. 포장 이사라는 거가 2000년 초반에 나왔죠, 그죠? 예. 자, 그 전에 다 우리가 왼쪽에 보이는 그림처럼 다 이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사 갈 때 물건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길쭉한 거 있고, 네모난 거 있고, 기역자로 꺾인 것들 있고. 자, 이런 것들을 이삿짐에다가 넣으려 그러면 거의, 예, 테트리스 게임 하듯이 거의 넣었어야 되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 제가 지방 출신입니다. 예. 서울을 올라오면서 굉장히 이사를 많이 다녔습니다. 제가 학교 졸업할 때까지. 물론 이제 결혼하기 전에도 굉장히 많은 이사를 다녔는데, 이 포장 이사라는 개념이 나오기 전에는 실제 왼쪽에 있는 이 그립처럼, 예, 각각의 이삿짐 모양마다 이게 싣는 방식이 많이 달랐어요. 예. 자, 이런 것들을 좀 이사를 편하게 해준 게 뭡니까? 이게 다 포장 이사예요, 그죠? 예. 자, 이 각기 모양이 다른 거를 우리가 포장 이사 박스에다가 넣어서 박스를 딜리버를 해버리니까 아주 굉장히 각이 잡히죠. 예, 각이 잡히고 이거를 배포하고 그다음에 탑재하고 이런 방식들을 어떤 표준화 방식으로 만들 수 있는 거, 이게 바로 이제 포장 이사의 아주 큰 장점이죠. 지금 요새 다 포장 이사 하잖아요, 그죠? 예. 자, 이런 개념의 추상화된 표준 형상이 이제 반드시 필요한데, 그게 뭐였냐? 예. 제가 지난번 세션에도 말씀드렸죠. 그게 바로 컨테이너인 거예요. 예. 자, 그래서 모던하던 애플리케이션들은 앱을 컨테이너화해서 이것들을 배포를 합니다. 예. 그래서 이 컨테이너의, 이 제목이 잘못됐습니다. 이 컨테이너 장점이에요. 예. 컨테이너 장점이 사이즈가 굉장히 작죠, 그죠? 예. 기존 우리가 알고 있던 이제 VM하고는 달리 OS가 없기 때문에 사이즈가 작고 굉장히 빠른 구동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식성이 굉장히 뛰어나고요. 그리고 컨테이너는 OS가 없는 관계로
리눅스 계열의 어떠한 OS나 어떠한 하이퍼바이저 위에 VM 위에다 다 올라갑니다. 이게 어떤 클라우드 환경이나 상관없이. 네. 근데 여기서 이제 뭐가 있냐면 불변속이라는 그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이러한 또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VM 같은 경우나 물리머신 같은 경우 거기서 돌고 있는 애플리케이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수정이 필요하다. 그러면 뭐 로그인해서 들어가서 수정하고 나오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컨테이너는 수정 자체가 배포가 되게 되면 수정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럼 이거 수정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시 재배포를 해야 됩니다. 다시 수정한 다음에 컨테이너를 만들고 그 수정된 컨테이너를 다시 재배포를 해야 되는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데 이걸 계속 우리가 반복적으로 수행을 한다 그랬었을 때 좀 편하지 않죠, 그죠? 예. 자, 이러다 보니까 컨테이너라는 놈이 애플리케이션을 배포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어떤 표준화된 형상을 만들어주니까 이를 자동화할 수 있는 파수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는 아주 굉장히 좋은 플랫폼이고 그리고 지금까지 뭐 확산되는 걸 본다면은 뭐 확실히 뭔가 편하다는 걸 느꼈기 때문에 많이 확산이 되겠죠. 근데 앱을 개발하고 배포하는 관점에서는 이 고민사항들이 생깁니다. 예. 자, 왜 고민사항들이 생기는가? 크게 5가지 고민사항들이 생깁니다, 이거. 예.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새로운 플랫폼에 대한 거부감이에요.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좀 가장 크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가 물리에서 가상으로 넘어갈 때는 이 거부감이 상당히 적었습니다. 왜냐? 유저 익스피리언스, 경험치가 똑같았거든요. 예. 그래서 뭐 엔지니어 입장에서 뭐 물리머신에 들어가서 내가 OS나 애플리케이션을 조작을 하나, 뭐 스토리지를 붙이나 네트워크를 붙이나, 예. VM에 들어가서 뭐 그런 작업을 하나 똑같아요. 유저 익스피리언스와 UI나 뭐 여러 가지 환경들이 다 똑같습니다. 예. 물리냐 가상이냐 이거 차이만 있을 뿐이에요. 예. 근데 컨테이너는 가상화인 것 같은데 VM하고는 또 완전히 다르거든요. 자, 여기에 대한 거부감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자, 어쨌든 애플리케이션을 그 전에는 우리가 배포를 할 때 OS 위에 그냥 올려주면 끝났어요, 그냥. 예. OS 위에 깔려 있는 뭐 자바 같은 건 미들웨어에 그냥 런타임을 올리면 되는 거였는데, 자, 컨테이너로 배포하는 방식으로 가려고 하다 보니까 중간에 컨테이너화를 해야 됩니다. 이 소프트웨어를 다. 예, 컨테이너 이미지로 다 만들어야 됩니다. 예. 그리고 컨테이너, 뭐 예를 들어서 자바 애플리케이션을 배포한다 그러면 뭐 이걸 컨테이너로 배포한다고 가정을 해보면 하부에 미들웨어 컨테이너 이미지가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그 위에 또 자바 런타임 컨테이너 이미지가 있어야 되고 이거 2개를 또 병합을 해야 됩니다. 병합한 컨테이너. 우리가 쿠버네티스 세계에서는 그 파드라고 부릅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배포를 해야 되는데 이거 누가 할 거냐는 거예요. 개발자가 컨테이너화를 해야 됩니까? 운영자가 컨테이너화를 해야 됩니까? 아니면 저희 같은 업자가 가서 컨테이너 이미지를 만들어줘야 됩니까? 이런 과정에서 퀘스천 마크가 생기더라는 거죠. 서로 일을 미루게 됩니다. 이러면 네가 컨테이너 해라, 네가 컨테이너 해라, 아니야 저 업자를 불러라, 뭐 이렇게. 그리고 뭐 유저 익스피리언스와 다른 거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아까 뭐 컨테이너가 불변성의 법칙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앱을 수정을 하려 그러면 이거 다시 수정하고 빌드하고 재배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수정본 이 V2가 되고 기존에 돌고 있는 게 V1이다 그러면 이미지에 대한 관리 뭐 이런 부분이 또 가져야 됩니다. 예. 자, 이렇게 운영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컨테이너화를 해서 이 개발자하고 운영자 간에 아래는 아니 굉장히 애매해져요. 예. 그래서 이것 때문에 아까 제가 뭐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일을 이제 미루게 되는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예.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해치를 하지 않으면 이런 이제 파스 솔루션을 도입하는 것 자체가 사실 버든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거 5가지의 고민사항들을 어떻게 해치를 할 거냐. 해치해야죠. 그죠? 해치해야 저희 같은 업자들도 컨테이너 플랫폼, 파스 이런 거, 뭐 시체말로 장사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래서 해치하는 방안, 이런 것을 저희가 솔루션을 내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플랫폼에 대한 거부감이 있다? 관리 부담감 제거를 해주면 되잖아요. 그죠? 컨테이너화를 누가 해야 되느냐? 이거 때문에 미루잖아요. 그죠? 컨테이너를 그러면 빌드하는 프로세싱, 컨테이너화하는 프로세싱을 다 자동화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3번째, 유저 익스피리언스가 달라서 내가 못 쓰겠다. 그러면은 유저 익스피리언스가 달라서 못 쓰는 부분에 대한 부분은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기존 UX만 따르는. 그러니까 즉 예를 들어서 개발자는 그냥 개발만 하시라는 거예요. 운영자는 인프라 운영만 하시라는 거예요.
그 전에 뭐 그럼 컨테이너화 해야 되고 얘를 빌드하고 배포하고 하는 거 이건 신경 쓰지 말라는 겁니다. 예, 신경 쓰지 말고 이거는 뭐 솔루션에서 알아서 해줄게. 뭐 이렇게 저희가 또 제공해드리면 되겠죠, 그죠? 그리고 애플리케이션을 수정하고 빌드하고 났을 때 이미지 관리를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기존 이미지에 대해서 태깅 넘버 붙이고 이 이미지를 또 레파지토리에 저장하고 뭐 이런 것들 일련의 과정들. 예,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미지 관리도 그냥 자동으로 해줄게. 버전 관리도 자동으로 해줄게. 이러면 뭐 솔루션이 되겠죠, 그죠? 개발자 운영 간 애매한 R&R. 예,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개발자가 해야 될 일, 운영자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개발자는 그냥 코딩만 하세요. 운영자는 배포된 애플리케이션에 대해서 관리만 하세요. 인프라에 대한 관리만 하세요. 나머지 빌드하고 배포하고 컨테이너 만들고 뭐 확장하고 관리하고 장애 났을 때 처리하고 이거는 다 솔루션에서 자동으로 해줄게요. 이렇게 되면 고민사항들이 해결이 되겠죠. 네. 자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만든 게 바로 아코디언이고요. 오늘은 이런 과정들을 다 자동화할 수 있는 CI/CD 파이프라인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CI/CD 파이프라인을 만든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데브옵스라고도 또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데브옵스라고 한다는 거는 소프트웨어를 우리가 코딩을 하고 그다음에 얘를 빌드하고 배포하고 관리하는 이 모든 라이프 사이클 이런 것을 다 프로세싱화하는 것 그런 문화를 만드는 이게 바로 이제 데브옵스고 여기 핵심이 바로 CI/CD입니다. 그러면 이 데브옵스 실현을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사항들을 고려를 해야 되는지 한 6가지를 제가 한번 나열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 개발 소스를 어떻게 관리할 거냐 이런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소스 레파지토리에 대한 저장과 그다음에 버전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로 많이 쓰는 게 Git, SVN 이런 것들을 많이 쓰고 있죠. 그리고 뭐 파송계로 간다 그러면 이제 다 컨테이너 이미지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컨테이너 이미지를 저장을 해야 되는 저장소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버전 관리도 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컨테이너를 오케스트레이션 하기 위한 쿠버네티스와 같은 툴, 그리고 이럴 때 랩핑한 아코디언 같은 이런 솔루션들, 이런 것들이 필요할 거고요. 네. 그리고 여러 개발 언어에 대해서 다수의 CI, Continuous Integration, 지속적인 통합입니다. 이 파이프라인을 동시에 실행할 CI가 필요하고요. 네. 그리고 배포, 그 다음에 디플로이먼트를 위한 이러한 또 CD, 이런 것들이 반드시 필요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뭐 도커로 빌드하고 도커 이미지에 대해서 버전 관리해주는 뭐 이런 것들도 필요합니다. 예. 그리고 협업 도구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팬데믹 때문에 코로나 팬데믹으로 해서 이제 재택근무를 많이 합니다. 그죠? 재택근무를 많이 하게 되면 개발자들끼리 모여서 일을 못하니까 협업을 하게 할 수 있는 중간에 어떤 협업 도구들이 필요하죠. 뭐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클라우드 형태의 뭐 위키나 컨플루언스 같은 이런 걸 쓰거든요. 예. 뭐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뭐 버그나 이슈 트래킹, 그다음에 코드 리뷰 뭐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한 이런 도구들이 필요할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바로 데브옵스 실현을 하기 위해서 고려해야 되고 각각 고려사항에 따라서 여러 가지 툴들 엮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데브옵스를 아마 실현하실 겁니다. 그래서 어떠한 구성도로 구성을 해야 되느냐? 일단 뭐 아코디언 기반으로 구성을 하게 되면 이제 우리가 뭐 전통적으로 잘 아는 쿠버네티스의 어떤 아키텍처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그래서 마스터 노드가 필요할 거고요. 그리고 인프라 노드에 실제 애플리케이션이 올라가는 그런 워크 노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러 관리적인 어떤 요소들이 또 올라가는 인프라 노드가 이거는 뭐 선택적입니다. 이거 반드시 필요한 건 아니고 인프라 노드가 없으면 그 인프라 노드 위에 올라가는 모니터링 그리고 뭐 빌드 그리고 어떤 MSA의 가시화된 트래킹을 위한 뭐 여러 가지 그 요소들 이런 것들이 다 워크노드에 분산 배치되게 됩니다. 근데 워크노드에 이러한 그 인프라 관리를 위한 그 요소들이 분산 배치되게 되면 애플리케이션 성능에 영향을 미치게 되죠. 자, 그래서 주로 좀 큰 클러스터를 구성을 할 때는 인프라 노드를 따로 뺍니다. 그리고 개발 소스를 관리하기 위한 형상 관리. 형상 관리가 없다. 그러면 뭐 그 깃허브 같은 거 사용하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그냥 그 서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이제 뭐 스토리지 패스 하나 지정해서 거기다 그냥 소프트웨어 하나 올리셔도 뭐 나름 형상 관리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인프라로 일반적으로 데브옵스 환경을 많이 이제 꾸밀 수가 있습니다. 자, 요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CI/CD 파이프라인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개발자가 형상 관리에다가 개발 소스를 올리지 않습니까? 그럼 얘를 가져와서 빌드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뭐 빌드하기 전에 동적 테스트를 할 수도 있고요. 뭐 보안 점검에 대한 테스트를 하거나 아니면 빌드한 이후에 여러 가지 동적 테스트를 할 겁니다. 그래서 동적 테스트가 끝나면 얘를 컨테이너로 만들고 만들어진 컨테이너 레파지토리에 푸시하고 그래서 레파지토리 푸시 끝나면 서버 쪽으로 운영 워크노드 쪽으로 이제 그 배포를 해야 되겠죠, 그죠? 배포할 때 뭐 개발단으로 배포할 수도 있고 스테이징 머신에다 배포할 수도 있고 운영 머신에도 배포할 수 있고 각각의 배포하는 목적에 따라 환경들이 또 수정될 필요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중간에 배포하기 전에 뭐 승인 단계를 거쳐야 되는 경우도 있고 개발 단계에서 배포가 끝나서 뭐 테스트가 잘 된 거를 다시 스테이징 단에 배포할 때 뭐 중간에 어떤 다른 또 테스트를 넣을 수도 있고요. 그죠? 자, 이러한 것들에 대한 모든 프로세스를 자동화된 어떤 코딩을 통해서 연속적으로 수행하게 하는 거. 이게 바로 이제 CI/CD 파이프라인입니다. 예. 자, 그래서 아코디언의 CI/CD 파이프라인의 저희 기본 사상은요, 개발자와 배포자의 UX는 그대로 유지입니다. 아까 뭐 제가 말씀드렸죠. 이 컨테이너 누가 만들 거냐. 이거 가지고 옥신각신 많이 합니다. 그래서 뭐 그 컨테이너화 하는 거나 이런 것들은 우리 아코디언이 알아서 해줄 테니까 개발자는 그냥 코딩하시고 코딩된 거를 형상 관리 올려주는 것만 하세요. 예, 거기까지. 예. 그거는 원래 이제 개발자가 늘 하던 일이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컨테이너화 하는 거나 뭐 배포하는 거 이런 거는 더 이상 고민 안 하셔도 된다. 예, 이게 저희 기본 사상입니다. 그리고 이 소프트웨어가 빌드하고 컨테이너하고 배포하는 하나의 라이프 사이클이죠. 그죠? 이런 라이프 사이클에는 CI/CD 파이프라인에서 우리가 자동으로 실행되게 해줄게요. 이게 바로 아코디언 CI/CD 파이프라인의 기본 사상입니다. 자, 저희가 경쟁 솔루션하고 어떤 차별성이 있는가 이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빌드 배포 툴을 번들로 제공합니다. 타사 솔루션 같은 경우는 이 플랫폼만 제공해주고요. CI/CD 관련한 거는 따로 컨테이너 이미지 뭐 어디 있으니까 젠킨스 같은 거 다운로드 받아서 그냥 쓰세요. 이게 다예요. 근데 저희는 이거를 기본적으로 번들 제공해드리고요. 그리고 다양한 형상 관리 툴하고 연계가 됩니다. 저희는 일반적으로 특히 외산 솔루션 같은 경우는 주로 Git하고만 연계되고 우리나라에서 많이 쓰는 뭐 SVN이나 또 국산 이런 빌드 배포 통합 툴이 있거든요. 이거와의 연계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또 중간에 또 개발을 다 거쳐야 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 연계가 굉장히 쉽다는 거. 그리고 일반적으로 뭐 이렇게 질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아니 뭐 타사 밴드들 보니까 CI/CD 뭐 이거 제공해 준다는데요. 자, 그거 잘 보셔야 되는 게 컨테이너화하는 컨테이너 빌드만 제공해 주고요. 애플리케이션 빌드는 제공 안 합니다. 예, 그거는 뭐 개발자가 알아서 하셔야 되죠. 라고 그냥 빠져버립니다. 그러니까 컨테이너 빌드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빌드를 한다 그러면 앱 빌드가 있고 컨테이너 빌드가 있거든요. 예, 보통 일반적으로 타사 솔루션 같은 경우는 컨테이너 빌드만 제공해 줍니다. 앱 빌드는 제공 안 합니다. 이거 저희가 확실히 다른 경쟁 솔루션하고 좀 차별해주는 그런 영역이고요. 그리고 또 전문 엔지니어를 통해서 개발자까지 저희가 기술 지원 가능하다는 것. 그리고 요 CI/CD 파이프라인 만드는 거 이따 데모 때 저희가 보여드릴 텐데 GUI를 통해서 이 파이프라인을 다 만들 수가 있고 관리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보면 다 복잡한 스크립으로 다 짜시잖아요. 그죠? 네. 뭐 그러한 어려운 과정 필요 없이 아주 쉽게 CI/CD 파이프라인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요즘 보면은 이제 멀티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를 구축을 한 다음에 하나의 애플리케이션인데 여러 개의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를 동시에 배포를 해야 될 일이 있거든요. 예. 그리고 또 순차적으로 뭐 개발, 스테이징, 운영 이 클러스터가 분리가 되어 있는데 다른 클러스터 간끼리도 애플리케이션을 좀 자동화된 방식으로 배포를 해야 된다 등 여러 전략을 저희 CI/CD 파이프라인에서 만들고 운영 관리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한 가지씩 보면 이 GUI를 통해서 아주 쉽게 관리를 할 수 있다는 거. 스크립팅이 필요 없습니다. 필요 없고 저희 보시면 UI로 이렇게 워크플로우가 보여지잖아요. 요 워크플로우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냥 UI 상에서 만들고 그다음에 요 워크플로우별로 CI/CD가 현재 어느 단계의 태스크가 돌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보실 수가 있고 현재 태스크가 좀 더 디테일한 내용 같은 경우는 요 하부의 창에 현재 진행되고 있는 프로세스 같은 CLI 창이 또 뜹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로그 같은 거 이런 걸 실시간으로 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멀티 클러스터 간 빌드 배포를 또 다 자동화를 해줍니다. 지금 같으면 소스가 하나인데 멀티 클러스터가 여러 개다. 그러면
하나씩 다 수작업으로 배포를 해주셔야 되거든요. 근데 저희 그 CI/CD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똑같은 앱을 여러 개의 쿠버네티스로 동시에 배포를 해야 된다. 뭐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클러스터에서 다른 클러스터의 배포 또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파이프라인을 만들 때 실제적으로 그 굉장히 많은 템플릿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파이프라인을 만들 때 저희가 기본 템플릿, 굉장히 많은 그 여러 가지의 기본 템플릿을 제공해 줍니다. 그래서 개발 소스 연동하는 거, 앱을 빌드하는 거, 이미지화하는 거. 그 우리가 앱 빌드하는 것도 보면 뭐 안트 있고 그라들 있고 메이븐 빌드가 있잖아요. 뭐 그러한 빌드에 대한 템플릿. 그다음에 얘를 컨테이너 이미지화 할 때 필요한 그 이미지화하기 위한 뭐 어떤 빌드. 근데 중간에 또 승인을 거쳐야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승인에 대한 템플릿, 배포에 대한 템플릿. 그리고 뭐 배포할 때 또 여러 가지 동적 테스트를 거쳐야 되는 것들도 있거든요. 이거는 동적 테스트에 대한 그런 템플릿들 이런 것을 저희가 요렇게 보시면 요 카테고리가 이렇게 돼 있어요. 저희가 카테고리별로 템플릿을 다 제공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조건에 따라서 또 워크플로우 분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여기 보면 뭐 X 표시된 거에서 이렇게 분기되고 또 이렇게 분기되고 두 가지 방식으로 분기가 되는데 조건에 따라서 이런 워크플로우 분기 그리고 어느 방향으로 분기가 되는지 뭐 이런 것도 UI로 다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템플릿 제공해 주는 것 이외에 그 사용자 자체적으로도 템플릿을 생성하고 등록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걸 뭐 성공했는지 실패했는지 이 수행 시간이 얼마나 걸렸는지 이건 뭐 실패했는 거죠. 이건 다 파란 녹색 V 표시로 된 거 다 성공한 거고. 근데 각 태스크별로 이거 시간이 얼마나 걸렸는지 6초 걸렸다, 뭐 4분 8초 걸렸다, 뭐 이런 거를 다 표시를 해줍니다. 그리고 그 이 CI/CD 파이프라인은 저희가 멀티 테넌시를 통해서 보안 유지가 됩니다. 이 뭐냐면 이제 권한을 가진 분만 이 파이프라인을 보실 수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서스 파티 툴을 가져와 버리잖아요. 젠킨스와 같은 뭐 예를 들어서 이 멀티 테넌시가 안 되거든요. 싱글 테넌시입니다. 싱글 테넌시라는 의미는 뭐냐면 다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CI/CD 파이프라인은 이거 배포 전략에 대해서 좀 보안이 걸려 있어서 우리만 봐야 되는데 이 컨테이너 플랫폼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다 볼 수 있다?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희는 이거 멀티 테넌시 방식으로 다 관리가 됩니다. 그래서 자기 거는 자기만 볼 수 있게끔 CI/CD 파이프라인에 대한 이런 것들 그런 식으로 액세스 컨트롤을 다 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요즘 이제 컨테이너에 대한 보안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보안 취약한 앱에 대한 배포를 저희 CI/CD 파이프라인에 집어넣어서 이를 차단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하나의 예제입니다. 또 개발자가 소스 코드를 SVN이나 깃에 올립니다. 올린 다음에 빌드를 하게 될 텐데 이 빌드를 안 합니다. 빌드를 안 하고 중간에 그 코드 인스펙션, 뭐 소나큐브나 뭐 아니면 상용화된 ASM과 같은 툴 같은 걸 이용해서 불량 코드가 있는지, 시큐어 코딩을 준수 안 했는지 뭐 이런 걸 이제 돌려보는 거죠. 돌리고 문제 없는 코드에 대해서만 오픈 소스 라이센스에 대해서 위반을 안 한 뭐 이런 코드에 대해서 빌드를 하고 빌드된 거는 또 컨테이너 이미지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컨테이너 이미지화하고 그리고 이 이미지화된 거를 이제 푸시한 다음에 서버 쪽으로 배포를 해야 되는데 배포하기 전에 컨테이너가 보안 취약성이 있는지 없는지 검사를 한번 돌리는 거죠. 검사 돌리는 태스크를 이제 중간에 삽입을 하고 그리고 승인을 받고 그런 다음에 최종적으로 서버 쪽으로 배포하게 뭐 이런 방식으로 보안이 취약한 어떤 앱을 CI/CD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사전에 차단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CI/CD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한 거가 코디너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저희 측 엔지니어인 김범승 과장이 실질적으로 데모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멘텍 OSS 기술팀 김범승입니다. 아코디언 V2에서 제공하는 CI/CD 기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CI/CD는 애플리케이션 개발 단계를 자동화하여 애플리케이션을 보다 짧은 주기로 제공하는 방법입니다. CI/CD의 기본 개념은 지속적인 통합과 배포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CI/CD 기능은 빌드라는 이름으로 아코디언 V1의 핵심 기능이었습니다.
V2의 CI/CD는 지금까지의 기술 변화와 사용자 피드백을 바탕으로 기존 아코디온 V1 빌드의 기능의 장점을 그대로 가져가면서 큰 프로세스는 동일하지만 세부적으로 보면 통합 과정에서 자동 테스트를 진행하거나 배포 과정에서 승인 가능하도록 여러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자, 그럼 화면을 통해 아코디온 V2의 CI/CD 기능인 빌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빌드 기능은 파이프라인, 승인, 태스크 템플릿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먼저 파이프라인부터 보겠습니다. 파이프라인은 CI/CD를 생성하고 관리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화면에서 왼쪽은 생성된 파이프라인이 보이며 각 파이프라인의 정보를 보여주게 됩니다. 파이프라인 정보는 생성된 날짜, 그리고 속해 있는 네임스페이스, 파이프라인 이름, 상태값, 파이프라인 설명, 그리고 파이프라인을 구성하고 있는 태스크 개수, 최근 빌드 성공 여부와 빌드 버전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오른편에는 선택된 파이프라인의 히스토리를 제공합니다. 히스토리 탭에서는 각 파이프라인의 지난 빌드 내역을 볼 수 있습니다. 파이프라인을 어떤 사용자가 실행했는지와 빌드 소요 시간, 시작과 종료 시간, 그리고 각 태스크별로 소요된 시간을 볼 수 있습니다. 각 태스크를 클릭하여 로그를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중지와 재시작을 클릭하게 되면은 다시 재빌드를 시작하면서 실행을 클릭하게 되면은 새롭게 빌드를 진행하게 됩니다. 실행 클릭하게 되면은 구성된 파이프라인이 실행이 되면서 각 태스크별로 실행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파이프라인 탭에서는 각 태스크별로 파이프라인을 구성하고 있는 태스크를 내용을 편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수정을 클릭을 해서 내용을 편집한 후에 저장을 클릭하여서 태스크를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 야물 탭에서는 파이프라인을 야물 형태로 편집하고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새롭게 파이프라인을 생성하기 위해서는 왼쪽 상단에 생성 버튼을 클릭합니다. 파이프라인은 폼과 야물 형식으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파이프라인을 처음부터 작성하게 되면 오랜 시간이 소요될 수 있기 때문에 아코디온에서는 파이프라인 작성을 돕기 위해 자주 사용하는 파이프라인 템플릿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환경 변수를 호출해서 보여주거나 VCS에서 소스를 체크아웃해서 이미지를 빌드하는 템플릿, 그리고 빌드된 이미지를 톰캣 또는 와이드플라이에 배포하는 템플릿, 앵커를 통해 이미지 검사를 할 수 있고 이미 빌드된 패키지를 톰캣이나 와이드플라이에 배포하는 템플릿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파이프라인 템플릿 외에도 각 태스크별 템플릿이 존재하는데요. 그럼 간단한 파이프라인을 생성해 보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캔디라는 이름의 파이프라인을 생성하고 템플릿은 넌으로 지정합니다. 파이프라인에서 수정을 클릭하면 태스크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태스크 템플릿을 불러오기를 클릭하면 각 다양한 태스크 템플릿을 볼 수 있는데 쉘을 실행하거나 자바 소스를 빌드하는 템플릿, 그리고 이미지를 빌드하고 앵커를 통해 스캐닝할 수 있는 템플릿들이 제공이 됩니다. 여기서 문자 출력을 하는 에코를 선택을 해서 파이프라인을 작성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생성된 파이프라인을 실행하면 작성된 에코 태스크가 실행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생성된 파이프라인을 편집하고 승인 태스크를 추가해 보겠습니다. 파이프라인 수정은 파이프라인 탭에서 수정을 클릭합니다. 기존 에코 태스크 이름을 스타트로 변경하고 새로운 태스크를 추가하여 승인 템플릿을 선택하고 태스크를 추가합니다. 승인 태스크는 승인자를 지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엔 파이프라인 종류를 선언하는 에코 테스트를 추가하겠습니다. 파이프라인 편집이 끝나면 수정 버튼을 클릭하고 편집을 끝나게 됩니다. 파이프라인 실행하면 중간 승인 태스크에서 멈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승인 메뉴로 가보면 승인을 기다리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버튼을 클릭하면 승인 파이프라인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여기서 승인을 거절하게 되면 다음 태스크로 넘어가지 못하고 멈춘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파이프라인 실행을 하고 이번에는 승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과 동일하게 승인 태스크에서 멈추게 되고 이번에는 승인을 하게 되면 다음 태스크까지 넘어가게 됩니다. 아코디언 V2에서는 파이프라인 CLI 기능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CLI를 통해 파이프라인 템플릿을 생성할 수 있으며 파이프라인을 실행, 중지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아코디언 설치 시 CI/CD 명령어가 설치가 되고 CI/CD 명령을 통해서 파이프라인 개설 명령어를 입력하시면 해당 네임스페이스에 파이프라인 리스트를 불러올 수 있으며 그리고 CI/CD 히스토리로 특정 파이프라인의 빌드 히스토리를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CLI를 통해서 파이프라인을 생성도 해보겠습니다. 야물 파일을 확인해 보면은 야물 파일은 태스크 템플릿 에코를 통해서 작성이 되었고 헬로 박스라고 출력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 야물을 쿠버니스 어플라이를 해서 파이프라인을 등록을 하게 되면은 UI에서 마찬가지로
박스라는 파이프라인이 등록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CLI 명령을 통해서 기존에 있던 파이프라인을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프라인 빌드 캔디로 이제 캔디 파이프라인을 실행해 보았는데요. 화면에서 캔디 파이프라인의 히스토리를 보게 되면은 캔디 파이프라인이 실행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새롭게 생성한 이제 박스 파이프라인에 대해서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CLI 명령을 통해서 실행을 하였고, 보면은 바로 화면에서 파이프라인이 실행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파이프라인이 실행된 것을 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코디언에서는 이렇게 화면과 CLI 방식 두 가지로 파이프라인을 구성하고 관리하실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태스크 템플릿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태스크 템플릿은 파이프라인을 구성하는 태스크를 조금 더 쉽고 편리하게 작성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아코디언에서 제공하는 기본 태스크 템플릿뿐만 아니라 사용자가 필요한 경우 애플리케이션에 맞는 태스크를 작성하고 추가하여 언제든지 다른 파이프라인에 재사용 가능합니다. 네, 이렇게 오늘 CI/CD 파이프라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